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확진자와 중증 환자 발생이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이송을 맡아온 119 구급대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뉴스 초대석에서는 대구 동부소방서 119 구급대 정기남 소방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방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근 대구에서도 매일 1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병상 상황은 좀 괜찮은지 걱정이 되는데 먼저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또 대구에서 확진자가 127명 발생했고 변이 바이러스로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는 전혀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확진자가 단기간 워낙 많이 발생하여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였고 전국으로 확진자를 이송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구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병원 병상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심 환자분들인데요. 병원 응급실마다 의심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환자분들이 구급차 내에서 3, 4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병상이 많이 늘었지만 앞으로도 의심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택치료를 시작하면서 119 구급대원들의 업무도 조정됐다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소방에서 일반 출동과 확진자 이송을 전담하다 올해 11월 재택치료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경증 환자를 주간 이송하고 소방에서는 중증 환자, 응급 환자, 확진자 야간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가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지도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처음에는 확진자와 이송 업무에 대해서 좀 시민들 우려가 컸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좀 달라졌다면서요? 네, 그때는 구급대원들도 일반 시민들도 코로나 공포에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라 저희도 보호복을 입었지만 감염될 것 같다는 생각과 시민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주위 모든 곳이 감염될 것 같은 마음에 구급차에서 보호복 입고 내리는 저희를 본 것만으로 많이 겁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확진자분 집 근처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확진자분을 모시고 갔는데 그 가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안내문까지 붙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전파 경로, 예방 방법, 그리고 기본 방역 수칙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들을 알게 되면서 처음 받았던 충격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만나면 어떤 상황인지도 물어보시고 저희가 방역 수칙에 안내드리면 예전만큼은 많이 불안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매번 현장 출동하실 때마다 이 레벨 D 방호복도 입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현장에 나가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찔한 순간들이 많다고요.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움직임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경에 습기가 차서 앞이 보이지 않거나 더신이 커서 걷다 넘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때때로 발생하고요. 그리고 응급 환자의 경우 저희와 신체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분을 병원 이송한 다음 일반 환자인 줄 알고 이송했지만 차후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그 당시 마스크 안으로 땀이 흘러 들어가고 보안경이 벗겨지는 등 돌발 상황이 존재했기에 당시 같이 현장 활동했던 직원들 모두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사는 직원 집에서 며칠간 자가 격리도 했었고요. 다행히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현장 활동 중 구급대원이 확진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며 혹시 의심 증상이나 감염에 노출되면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즉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구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매일매일이 위기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대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대원들의 심리 방향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장 활동 중 매번 감염에 노출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도 그렇고 동료 대원들도 지쳐간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소방서에서 하는 정기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요. 저도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 활동 중 예전과 달리 과민하게 반응을 한 경우가 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그 상황을 노출시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로도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동료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집에서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안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에서도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과 힐링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다시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잖아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소방도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이송 과정 중 방역 조치에 관련해서 소방서로 민원성 전화가 가끔씩 오고 있습니다. 위험 장소라면 보건소에 저희가 방역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많은 곳이라면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장에 나가면 확진자를 이송하는 저희나 확진자분들을 과도한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그리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본 것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확진자 이송을 담당하는 119 구급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대구 동부소방서 구급대 정기남 소방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